신현범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노동법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추가로 유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 이건 뭐냐면, 학원이 지급해야 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일단, 14일이 지나면 임금 체불이 돼요. 지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러면 일단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지연이자가 연 20%예요. 굉장히 크죠?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음에 형사처벌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가끔 보면 그래요. 원장님이 퇴직금 줄 거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걸 안 주면 보통 그래요. 나 돈 없대. 배째래. 그럼 제가 그럽니다. 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배 째게요. 째는 거 보여드릴게요. 배를 째수 있어요. 민사는 돈 없다 배째라 그러면 배를 못 째요. 근데 형사사건은 달라요. 배째라 그러면 배를 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형사처벌이 돼요. 형사처벌. 보통 벌금이 나와요. 강사들한테 월급이나 퇴직금 못 주는 게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어려워서. 그래서 실형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월급 못 줬다고 퇴직금 못 줬다고 교도소 가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얼마냐면 미지급 임금의 10에서 20%예요. 퇴직금 2천만 원 못 줬다 그러면 벌금 한 4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 벌금은 아시겠지만 이거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죠. 국가에다가. 그죠? 이 벌금을 강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민사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이 민사소송을 해줘요. 무료로. 그런 다음에 소송비용 있죠? 이 소송비용을 다 원장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인 학원들은 무한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이 학원을 폐업했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원장님 돈 없다. 그러면 집에 압류가 들어가요. 차에 압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학원 운영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임금 체불에 대한 한도인데 법인학원은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이 폐업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개인학원은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개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에 다 들어옵니다. 압류가.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다음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래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퇴직금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소시효예요. 이 공소시효는 뭐냐면 원장님이 나한테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 이 원장님 처벌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는 강사가 퇴사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지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강사가 지금 퇴사한 지 4년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청구하면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원장님 처벌해 주세요. 그럼 본인이 처벌받기 싫으면 줘야 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거. 5년 기억하십니다. 다음에 해고인데 해고. 우리가 강사 또는 직원을 해고했어요. 그럼 어디서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노동청에서 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 오는 경우도 있고. 노동청에서 연락 왔다. 이거는 뭐냐면 해고 예고수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해고 예고수당이 뭐라고요? 직원을 자를 때 30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연락 왔다 그러면 이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는 거고, 문제는 이 노동위원회예요. 여기서 연락 왔다는 건 뭐냐면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면 둘 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합니다. 이거는 해직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로자가 청구해서 강사가 이겼어. 그러면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원직 복직이 돼요. 다시 일을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임금 상당액 지급해야 돼요. 여기 임금 상당액 지급해야 돼요. 일을 안 했어도
그 판정일까지의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강사를 잘랐어요. 그 2달이 지났어. 그 부당개고 구제 신청했어. 판결까지 보통 한 2-3달 걸려. 총 4달 동안 일을 안 했어도 월급 줘야 돼요. 월급. 그래서 만약에 강사가 이겼으면 이 2가지가 돼요. 원직복직하고 1번. 2번째 임금 상당액 지급이에요. 이거 둘 다 청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강사들은 그냥 요거만 청구해요. 임금 상당액만. 요거만. 이런 강사도 있어요. 둘 다 청구하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한테 이 사건을 의뢰받으면 무조건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그래요. 원직복직을. 왜 그러냐면 원직복직을 나는 원하지 않아. 사실. 그래도 간절하게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그래. 그럼 보세요. 원장 입장에서는 그 강사가 이 학원 들어오면 난리 나. 그럼 원직복직을 시키지 말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원직복직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기게 되면 난리 납니다. 원직복직도 되고 임금 상당액도 줘야 돼요. 만약에 원장님이 이기면 무슨 얘기예요?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됐어. 정당한 해고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정당한 해고로 판정됐어요. 그러면 없네요. 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하합니다. 예. 정당한 해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가 이기면 학원 입장에서 난리가 나요. 근데 학원이 이기면 그냥 이긴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우리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기면 그래도 소송비용이라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위원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긴 거야.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학원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다음에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실무적 팁이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교부해야 돼요.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공강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 학원 그만두고 나서 영업비밀 보호, 그러니까 수강생에 대한 정보라든지 학부모 전화번호 이런 거 비밀 유지해라. 이런 서약서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이 학원 인근에 개업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돼요. 합리적인 수준. 너무 넓으면 안 돼. 그 기간도 제한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퇴사하고 나서 1년까지는 반경 2km 안에서는 개업하면 안 된다. 또는 취업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반경 2km면 굉장히 넓어요. 왜냐면 그 강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범위를 넓게 해버리면 뭐 퇴사하고 나서 10년 동안 우리하고만 서울이다. 그럼 서울 시내에서 개업하면 안 된다.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을 제한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알바는 주휴수당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시급이나 일당을 1.2로 나눠서 1.2분의 1은 기본급, 0.2는 주휴수당이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다라고 했고요. 연차는 연차 대체제도, 요거는 이제 올해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화되니까. 그래서 이 연차휴가는 이거는 이제 세무 올해까지만 됩니다.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은 참 어려워요. 퇴직금은 완벽한 비율제를 바꾸든지, 비율제를 바꾸면 근로자 아니니까 퇴직금 없죠. 아니면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 없죠.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가입되는 게 되게 좋아요. 퇴직연금. 이게 DC형 퇴직연금인데, DC형 퇴직연금. 요거 여러분 학원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이 절차를 다 진행해줘요. 이 퇴직연금이 뭐냐면 강사가 이번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8.33%가 퇴직금이라고 했죠. 83,333원 적립하는 거예요. 이번 달 월급 200이면 200만 원 또 8.3% 이렇게 적립하는 거야. 그거 퇴사하면 강사가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부담도 적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퇴직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요. 어떻게? 퇴직할 때. 근데 학원에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걸 권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